한 잠수함 침투 경로 실체들을 확인 파악 못하고 있다. 장비가 없다. 이거 정말 입에서도 욕이 나갑니다. 국방비가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잠수함 포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낡았다. 어떻게 보면 이 국방부 안에 있는 놈들이 북한 노스코리아 짜고 고스톱을 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몇 년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파고 내려온 장거리 남침용 땅굴이 4개, 5개가 지금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죠. 윤용훈 육군 소장, 그분이 1990년도 땅굴 탐사 반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발견했다. 이를 국민에게 보고하려고 하자. 그 문민정부란 썩어 빠진 인간 김영삼이가 입을 닫아라, 아가리 닫아라, 발표 못한다. 심지어 땅굴을 탐사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임진강 바로 앞에 있는 김천안시 한테까지 찾아와서 청와대 비서관들이 돈을 주면서 입 닫아라. 대통령이 발표할 몫이다. 너희들이 발표하지 마라. 북한 땅굴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던 사실 본 기자가 서울에 들어가서 그 임진강 아래서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했고 그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이 국방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LA 교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땅굴 사실도 은폐하고 있으며 북한 잠수함이 들어오는 사실도 포착을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죠. 무인 정찰기 50원짜리 3대, 4대, 5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상스러운 것은 노무현 김대중 때는 우리 전투기 한 대가 수백만 불짜리들입니다. 마구 떨어졌습니다. 전투기들이 원인 불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투기가 잘 안 떨어집니다. 추락 사고가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좌파들이 위장 침투하여 전투기 정비사로 위장 침투해서 기체를 조작해서 추락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건국 후 오늘 이 시간까지 추락 사고들을 한번 상기해 볼 때 김대중 노무현 때는 툭하면 전투기들이 떨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국방부 안에 이 간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원 기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지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레이더를 통해서 적기를 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것도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8개 포대 중에서 3개 포대가 무용지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대가 얼마입니까?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현재 국방부 대북 경계를 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 팀들이, 이 정신들이 이 나사가 다 빠진 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투기들이 떨어져도 속수무책이었고 이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잠수함 탐지 능력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교민 여러분들, 대잠수함 침투가 급증 40회, 50회 들락거리고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국방부가, 해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북한 잠수함들이 물밑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해군들은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해군력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원양, 네, 해군, 해양 해군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만 지랄병을 떨고 있고 정작 훈련을 하고 감시해야 될 서해 동해 바다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중 경보기 그 비싼 걸 도입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은 땅굴을 통해서 해제 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미연합 사령관 서먼 사령관은 그런 말 했죠. 어저께인가 미의에서 북한 군대 120만 현역 가수 팽가하지 마라, 안도하지 마라, 위험하다. 약 70% 이상, 약 80만 명 이상 북한
군인들이 DMZ 비무장지대까지 다 집결해 와 있다. 0.5초면 쳐내려올 수 있다. 1시간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 볼 때 한반도 전쟁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국방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문제 있다. 그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그런 말 했죠. 북한과 미국 만나고 있다. 추가로 또 만나고 있다. 유럽 쪽에서 만날 것이다. 제가 4개월 전부터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앞으로 잘못하면 북미 관계가 잘 될 것 같다. 예측을 했죠. 중단된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었던 이 북미 관계가 다시 재가동이 됩니다. 스티븐 보저버저 대북정책 담당관 여러분들을 동태를 볼 때 이제 유럽 쪽에서 또 어디선가 북한과 미국 간에 참모들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 처리 문제를 놓고 이제 빅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해결이 되겠는데 잘하면은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김정일이가 오픈 도어 성명을 발표하지 않나 그런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바마 대통령은 어저께 그런 말을 했네요. 북한이 우리 미국과 국제사회의 희망사항,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너희들을 압박을 가하겠다. 너희들을 고립시키겠다. 네, 코너로 몰겠다. 까불지 말고 빨리빨리 사회 개방을 하고 비핵화의 핵무기를 없애는 길로 나와서 그러한 참모습을 볼 때 우리 미국은 자유세계 국가들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지금 10월 달이죠. 11월, 12월 그 사이 김정일이가 뭔가 폭탄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2012년 또 노벨 평화상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어쨌든 내년에는 미 상원 하원 합동 현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김정일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서툰 스피치지만은 네 조선인민군대여 행운이 있어라 한마디밖에 못한 그 언변이지만은 예전에 그러나 이번 미 의회에 와서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제대로 된 연설문을 낭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데 이것도 통일신문사만의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일 노스코리아 김정일 네 핵무기 하나 쥐고 까불지 말라 빨리빨리 그 핵무기를 비핵화 없애라. 그랬을 경우에 우리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당신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네 수천만 번 얘기했던 이 사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방송 통해서 노스코리아로 보냅니다. 빠르면 금년 12월 25일 전후 내년 적당한 시간에 봄에 에어포스1을 타고 김정일이가 백악관 뜰에 도착하여 한미 정상회담 같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본 기자는 이제 이 방송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북한 실정을 볼 때 어린아이들이 미군 모형을 갖다 놓고 허수아비처럼 만든 그 미군 모습 속에서 칼로 나무로 작대기를 때려치는 그런 훈련 연습하는 것을 볼 때 운동 경기장에서 과연 이 북한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불안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북한 묘향산 김일성 수령이 독살당한 그 묘향산에 삐라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 삐라 때문에 발칵 뒤집혀졌다는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한
불교 신자들이 모여서 합동법회를 하는 그 시간 9월 5일 날, 네, 북한의 지하 교회도 많죠. 이분들이 그랬는지 삐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삐라를 뿌렸다 하여 지금 북한에는 좀 비상이 걸려가지고 몇몇 용의자들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북한 노스코리아 김정일이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하면서, 지난주에는 로버트 킹 잉턴 대사가 LA에 왔다 갔죠. USC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네, 이때 USC 한국학 연구소 소장 데이빗 강, 코리안 계통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한 번만 주고 몇 번 못하게 막는 바람에 다 말을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로버트 킹 잉턴 대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잘 알면서도 그 내용을 북미 관계, 이런 북한 핵 문제 등등 문제를 우리 미국이 약 10년, 20년 만나고 있는데 왜 풀리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북한의 위장 전략 전술 때문에 안 풀리고 있는 사실인데, 그 킹 대사도 북한이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속이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진실을 파악할 수 없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는 오늘 특히 한국 코리아 경우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있었죠. 6.25 전쟁 3년 만에. 그 후에 북한이 남쪽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테러를 했습니다. 그 테러했다는 연도별 북한 도발 건수를 이 자료에서 제가 찾아내서 오늘 봤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울 정부 당국자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테러를 많이 한 그 시기는 1960년, 70년도였습니다. 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70년 후반부터는 테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도 테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60년도에 70년 초반까지는 테러가 극심했는데, 군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테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서 테러가 또 급증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네, 도표 보입니까?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봉기자가 몇 번 얘기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했던 대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했듯이, 네, 북한에게는 약하게 보면 잡아먹힌다. 김대중 때, 노무현 때 그렇게 많은 대북 식량 지원 달러를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상에서 육상에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을 다루는 법이 당근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북한에 나약하게 보면 안 된다. 그나마 우리가 원칙 정책을 편다고 4년간 강편책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시간이나마 비록 테러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등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버릇이 고쳐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일부 국가정보원 안에 있는 좌파들, 검은 세력들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북한 체제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다마는 북한에게 어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성사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이 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봉 기자가 오늘 이렇게 이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일은 예수가 올 때 도둑처럼 온다는 말이 있듯이, 네, 우리 한반도 통일은 도둑처럼 올 것이다. 이 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했죠. 네, 노태우는 금세기 안에 통일이 올 것이다고 얘기했으나 빗나갔고, 21세기 오늘 이명박 대통령도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미국에 와서 의회에서도 6.25 참전 미군 용사, 그들은 국회의원이 됐죠. 그들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박수가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천안함 희생자들 이름을 부르고 6.25 참전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